오늘 제가 사전에 입수한 정보에 의하면 전국에서 최고 미인 시청자분들이 모인다는 소리를 듣고 왔는데 아직 안 오신 거 맞죠? 벌스 투 데스. 태어나면 죽어. 근데 이 B와 D가 인생을 결정하는 게 아니라 B와 D 사이에는 C가 인생을 결정해버린대요. 그 C가 뭐냐면 초이스예요. 가장 중요한 게 누구냐? 주변의 사람이에요. 그 사람들을 잘 만나고 여러분이 만들어가면 여러분이 원하는 인생을 살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을 성공으로 만들길 저도 응원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톡 콘서트 화톡. 네, 여러분의 청춘을 응원합니다. 독고 콘서트 화통의 김현진입니다. 최근 들어서요, 그동안 낯설었던 바둑 용어 하나가 사람들의 마음에 진한 울림을 주고 있습니다. 바로 미생이라는 단어인데요. 여러분 들어보셨죠? 예, 이 바둑에서는요, 이 아직 살지 못한 바둑돌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어쩌면 이 완생을 꿈꾸는 미생이 묘하게 우리의 삶과 닮아 있어서 이렇게 많이 공감이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 드라마 마지막에요, 중국의 유명한 작가 루신의 책 고향 속의 한 구절이 나오는데요. 제가 준비해봤습니다. 희망이란 본래 있다고도 할 수 없고 없다고도 할 수 없다. 그것은 마치 땅 위의 길과 같다. 본래 땅 위에는 길이 없었다. 하지만 걸어가는 사람이 많아지면 그것이 곧 길이 되는 것이다. 우리의 인생도 마치 미생 같은데요. 언젠가는 완생이 될 수 있다는 희망이 있기 때문에 이 차가운 현실을 잘 버티어 나갈 수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루신의 말처럼요. 어쩌면 희망은 없지만 우리가 계속 희망을 향해 걸어간다면 그 희망이 현실로 다가오는 게 아닐까 싶은데요. 오늘의 멘토는요. 저희에게 희망을 전도해 줄 분입니다. 이분 아주 엄청난 명강사신데요. 연간 20만 명을 감동시키는 강사님이십니다. 실패와 절망이 가득한 현실에 희망을 전하는 스타 강사. 여러분, 송진구 멘토를 소개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She's a rockstar 이 도시의 별 Never give up the game 그녀의 좌우명 명품백 대신 걸친 책가방 꾸밈 없지만 꾸민 듯한 dream girl She be dancing on the moon while we're sleeping 유난히 밝은 성격 탓에 뭘 하든지 make it better 새로이 만들어가 남의 험담 따윈 귀에 안 들어와 Let's change the mood Blue, white, red, rose 원색에 가까운 심플한 매력도 가진 그녀의 직선적인 태도에 반해 몸의 곡선은 이기적인 외모 거리 위에 red carpet 새로운 패러다임의 walk 예시 moonwalking 지나갈 때 모두 둘러봐 Cause she a newborn star Come on That's right yeah. We falling off the game Too good to play your game 네. 아니, 저는 교수님이라고 하셔가지고. 네. 딱 나오시는데 의상이. 네. 예사롭지 않죠, 여러분? 야, 과연 스타 강사 같으신데요. 아유. 저희 화면을 통해서 저희 화통 식구들에게 인사 한마디 해주시죠.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 아주 의미 있는 강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800km 산티아고 순례길을 직접 네. 완주하셨다고 들었어요. 네. 800km면 엄청난 것 같은데요. 뭐 어떤 깨달음을 얻으셨어요? 반성을 제가 참 많이 했는데 제일 많이 반성한 게 뭐냐면 내가 이 길을 왜 왔던가. 그 반성을 제일 많이 했어요. 근데 깨달은 뭐 여러 가지 있죠. 있는데 제가 가장 크게 느낀 거가 길이란 결국 포기하지 않으면 완주하게 되더라. 그걸 제일 크게 느낀 것 같아요. 네. 그렇죠. 800km 걷다 보면 포기하기도 쉽지 않을 그렇죠. 것 같아요. 네. 네. 왠지 멘토님 뭔가 기대되는 게 많은데요. 네. 저희 화통에 오시면 피할 수 없는 관문이 있죠. 우리 최승희 아나운서. 네, 안녕하세요. 소통남 아나운서 최승입니다. 오늘도 화끈한 프로필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화통 멘토 이름 송진구.
대기업 대표부터 젊은 학생들까지 대한민국을 비롯해 중국 대륙까지 누비며 삶에 대한 용기와 희망을 심어주는 희망전도사 송진구. 허를 찌르는 명쾌한 솔루션과 인생을 돌아보게 하는 감동을 전하는 대한민국의 명강사이자 사람과 기업을 명품으로 만드는 송진구 명품전략연구원 원장까지 수많은 기업 강연과 해외 강연 활동을 활발하게 펼치며 유튜브 강의 조회수 100만 건 이상! 사람들의 꿈과 인생의 희망 바이러스를 전염시키는 송진구 멘토께 여러분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야, 뭐 유튜브 조회수 100만 회 엄청난데요. 연간 20만 명을 감동시키는 명강사로 유명하신데 그럼 그 다양한 곳에서 여러 가지 강연을 많이 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가장 기억에 남는 강연 있을까요? 저희 강사들은 거의 모든 강의가 사실은 기억에 남는데 저는 강의하는 영역이 좀 다양해요. 근데 아마 여러분 못 가보셨을 텐데 교도소에서부터 청와대 대통령실까지 강의를 하는데 하나 꼭 꼽으라고 그러면 옛날 전에 제가 어떤 연수원에 강의를 갔었어요. 근데 제 강의는 듣다 보면 뭐 울거나 웃거나를 반복하거든요. 조금 이상해지는 거죠. 근데 그 강의는 한 분이 그냥 우는 게 아니라 펑펑 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분들도 다 따라 울고 저도 울고 그래서 한 10분 이상 강의를 멈췄던 적이 있었어요. 그때가 지금도 제일 기억에 많이 남습니다. 야, 네. 마음을 울리는 강연이었나 봅니다. 네네. 오늘 강연도 기대가 되는데요. 네. 오늘은 어떤 주제로 저희들에게 강연을 들려주실 건가요? 오늘 주제는 둘 다 내 인생이다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릴 겁니다. 둘 다. 둘 다 내 네. 인생이다. 네. 여러분 기대되시죠? 네. 박수와 함께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을 드릴게요. 1, 2, 3번에 대통령 후보가 있어요. 이 1, 2, 3번 중에 제가 설명을 드릴 테니까 여러분은 셋 중에 한 분에 대한 투표를 하고 셋 중에 한 분에 대한 손을 드는 거예요. 나는 이 사람을 대통령으로 뽑겠다. 아시겠죠? 자, 1번이 어떤 대통령이냐면 1번 점쟁이와 의논하길 좋아합니다. 그리고 숨겨놓은 애첩이 2명이나 있고요. 줄담배를 태우고 하루에 마티니를 10잔씩 마신대요. 1번 대통령 후보예요. 자, 2번 후보. 무능력과 부패로 공직에서 2번이나 쫓겨납니다. 대학 때부터 마약을 했고요. 낮 12시까지 늦잠을 잔대요. 또 이분은 매일 밤 위스키를 10잔씩이나 마셔야 된대. 기호 2번이었어요. 기호 3번입니다. 훈장받은 전쟁의 영웅이에요. 채식주의자고 술은 못하고 기껏 맥주 한 잔 정도? 자, 1, 2, 3번 중에 여러분 한 번 손을 드세요. 나는 이 사람을 대통령 후보로 뽑겠다. 자, 난 기호 1번 손 들어보세요. 좋아요. 한 분, 두 분, 세 분. 난 기호 2번. 네, 역시 한 세 분. 난 기호 3번. 네, 예상대로 맞네요. 자, 근데 기호 1번이 누구냐면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이에요. 네, 2번은 처칠. 그 3번 아주 훌륭한 사람이 누구냐? 히틀러입니다. 히틀러. 자, 우리가 1, 2, 3번을 안 뽑고 여러분이 대부분 3번에 손을 들은 이유는 뭐냐면 대통령 될 정도면 이런 훌륭한 사람이 대통령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할 거예요. 그걸 우리가 세상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편견이라고 그래요. 편견. 저는 편견의 견을 원래 한문은 볼견자거든요. 저는 그걸 편견할 땐 개견자를 써서 얘기를 해요. 편견은 균형을 잡지 못하는 걸 편견이라고 그래요. 자, 우리는 누구나 마음속에 개를 기르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해요. 개는 두 가지의 개가 우리 마음속에 있어요. 부정의 개와 긍정의 개가 있어요. 근데 이 둘은 항상 싸워요. 근데 둘이 싸울 때 이기는 게 달라, 개인마다. 자, 내가 기르고 있는 개 중에 둘 개 중에 어떤 개가 늘 싸움에서 이기냐면 누가 사랑하는 개? 내가 사랑하는 개예요. 내가 밥을 주고 내가 늘 사랑하는 애가 이깁니다. 그래서 보면 부정적인 사람은 항상 부정적이야. 안 바뀌어요. 긍정적인 사람은 늘 긍정적이야. 어떤 경우에도 긍정적이죠. 왜? 내가 늘 거기에 밥을 주니까. 그래서 우리 보면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은 똑같은 인생을 똑같이 살아가고 있는데 나는 잘 될 수밖에 없어. 난 잘 될 거야. 그런 사람들이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 난 안 될 거야. 난 될 수가 없어. 지금까지 잘 된 적이 없거든. 그런 생각을 하고 인생을 살아가요. 근데 이거는 어떤 재미난 특징이 있냐면 여러분들의 오늘을 만드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이 만족하든 만족하지 않든 여러분의 오늘을 만든 사람이 누굴까요? 나요. 나가 언제? 그렇죠. 어제야.
내 과거가 만든 어제가 내일이 오늘이에요. 그게 내가 만든 거예요. 내 미래는 누가 만들지 아시죠? 내가 만드는 거야. 내가 현재 만드는 내 오늘이 내 미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은 어느 날 느닷없이 인생이 만들어진 게 아니라 오래전부터 만들어 온 거야. 그걸 또 우리가 관성의 법칙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부정적인 사람은 늘 부정적인 관성을 갖고 있고요. 긍정적인 사람은 늘 긍정의 관성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미 결정해버린다. 누가? 내가. 내일의 내는 누가? 오늘의 내가. 오늘의 나는 누가? 어제의 내가 결정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세 가지 영역의 직업을 갖고 살아가게 될 거예요. 첫 번째 직업의 영역이 뭐냐면 내가 좋아하는 일을 직업으로 삼아요. 두 번째는 내가 잘하는 일을 직업으로 삼는 사람들이 있어요. 세 번째는 내가 좋아하지도 잘하지도 못하는 일을 직업으로 삼아. 여러분 생각에 셋 중에 1, 2, 3번 중에 몇 번이 제일 많을 것 같아요? 3번이 제일 많아요. 3번이 제가 볼 땐 약 80%의 사람들이야. 근데 여러분 3번은 좋아하지도 잘하지도 않는 직업이란 말이죠. 왜 그런 일을 하면서 세상을 살아가야 될까요? 딱 잘라서 말씀드리면 이거예요. 먹고 살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식을 학교에 보내야 되니까. 아픈 아내를 병원에 보내야 되니까. 내가 하기 싫은 일이라고 하지 않으면 자식이 굶고 가족이 굶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제가 볼 땐 80%가 넘어요. 불행한 인생이죠. 우리는 누구나 세 번째 인생을 살고 싶진 않을 거예요. 그죠? 근데 1, 2, 3번 인생 중에 아주 행복한 인생이 있어요. 이건 죽여줘. 그건 몇 번일까요? 1번이에요. 1번이야. 좋아하는 일을, 내가 좋아하는 일 직업으로 삼아. 얼마나 행복하겠어. 근데 좋아하는 일을 직업으로 삼다는 얘기는 함정이 있어요. 어떤 함정이 있냐?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글 쓰는 걸 좋아해요. 내 아이가. 얘는 글 쓰는 순간 매일 행복해. 어쩔 줄 몰라. 근데 얘가 컸어. 나중에 결혼을 한 거예요. 결혼했을 때는 글 쓰는 건 너무 행복해. 가족이 있는데. 근데 문제는 글 쓴 게 안 팔려. 본인은 행복하죠. 본인 이외에 나머지는 어떻게 해요? 불행해요. 이런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 지는 행복한데 나머지는 불행해. 가족은 굶겨. 그러니까 좋아하는 거를 하는 거는 100% 답은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세 가지 직업 중에요. 내가 행복하고 윤택한 직업을 택하는 방법이 있어요. 뭘까요? 정답입니다. 좋아하는 걸 잘하는 거예요. 아까 제가 글 쓰는 사람 말씀드렸잖아요. 글을 써, 얘가. 장가 갔어, 결혼했어, 오케이, 열심히 써. 근데 이 친구가 글을 쓰는데 글 쓰는 것마다 잘 팔려. 베스트셀러 작가가 되는 거야. 근데 자기도 행복하고 가족도 윤택한 거죠. 근데 이러려면 반드시 필수적인 조건이 필요해요. 어떤 조건이 필요하냐? 그 사람이 베스트셀러 작가가 될 때까지 그 시간 동안은 그렇죠. 이 사람이 훈련하고 견뎌줘야 돼. 반드시 그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훈련하고 견디지 않고 좋아하는 일을 잘할 수는 없어요. 그 시간만큼은 견뎌줘야 되는 게 필수적인 요소다. 그래서 여러분 자신한테 물어보셔야 돼. 나는 내가 원하는 걸 위해서 진짜로 내 모든 걸 걸고 견딘 적이 있었던가 물어보셔야 돼. 만약 여러분이 견딘 적이 없다, 지금까지. 앞으로도 그렇지 못할 것 같다. 대단히 죄송하지만 여러분이 얻을 건 없습니다. 없어요. 시간이 100년이 지나도 마찬가지야. 100년이 지나도 못 얻어요. 왜? 장난이 아니거든. 진짜로 원한다는 거는 우리가 흔하게 얻을 수 있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로 원하는, 얻고 싶은 게 있다? 그 시간 동안은 견뎌봐야 돼. 그게 답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견디다 보면 여러분이 원치 않게 여러분이 받게 되는 게 있어. 뭘 받냐? 상처를 받습니다. 여러분한테, 우리가 몸한테 느끼는 상처는 두 가지의 상처가 있어요. 첫 번째 상처는 뭐냐? 몸의 상처야. 자, 예를 들어서 축구하다. 다리가 골절됐어요. 자, 골절된 상태에서 최고 원하는 회복은 뭐냐면 골절되기 이전의 상태로 회복되는 거예요. 똑같이 붙어 있으면 더 바랄 게 없죠. 혹시 다리가 골절됐는데 골절되기 그 전에 힘보다 2배 늘어나길 원하는 사람은 없죠. 그냥 그 상태면 최고 해피한 거예요. 이게 몸의 상처가 갖고 있는 특징입니다. 근데 마음의 상처는 달라요.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0부터 100까지의 지수가 있다고 하면 고통의 지수는 개인마다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똑같다고 쳐봐요. 여러분 지금까지 살면서 최고 당해본 고통이 10이야. 근데 어떤 날 갑자기 50의 고통을 당했어. 완전히 뒤통수가 맞는 거죠. 인생이 무너져요. 어떤 사람은 그때 목숨을 잃기도 합니다. 자, 그 사람이 0에서 딱 50의 고통이 왔을 때 대부분 사람들은 이걸 이겨내지 못합니다. 근데 만약에요, 여러분이 그 고통을 이겨냈다고 쳐요. 그 고통을 이겨내면 마음의 상처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 내가 당하기 이전의 상태보다 훨씬 더 강력해지는 이미 특징이 있어요. 몸의 상처는 기껏해야 100% 회복이지만 마음의 상처를 극복하기만 하면 10배, 어떤 경우는 100배나 강해질 수 있어요. 그게 마음의 상처가 갖는 특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오는 마음의 상처를 잘 관리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이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인생을 열어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때 꼭 필요한 거 역시 뭐냐? 견디는 거예요. 견뎌라. 견디지 않으면 우리가 원하는 걸 얻는 거는 상상도 못할. 근데 견딜 때는 말씀드렸죠? 두 가지의 상처 중에 무슨 상처가 생긴다? 마음의 상처가 생긴다. 그걸 극복만 하면 어떻게 된다? 훨씬 더 큰 동력이 생길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개인적으로 볼 때 학생들도 많고 어르신들도 오셨는데 개인적으로 볼 때 난 굉장히 힘들어. 너무 힘들어. 그런 분이 있다는 얘기는 이게 무슨 효과냐면 여러분이 원하는 무언가가 있다는 얘기예요. 원하는 게 없는 사람 힘들지 않아요. 두 번째, 원하는 게 있고요. 그걸 견디고 있는 중이야. 그러니까 고통스러운 거야. 그래서 어떻게 정의하냐면 고통 총량의 법칙이라고 제가 정의를 합니다. 인생을 살면서 우리한테 주어지는 고통은 정해져 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내가 굉장히 고통스러워? 언젠가는 기쁨이 온다는 얘기예요. 내가 지금 굉장히 기뻐서 어쩔 줄 몰라? 반드시 언젠가는 그에 상응하는 고통이 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견딜 때 그냥 막연히 견디지 마시고 고통 총량의 법칙에 의해서 언젠가는 나한테 좋은 일들이 일어날 거야. 반드시 좋은 일이 생길 거야. 그걸 우리가 희망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제가 냉철하게 또 하나 말씀드리면 이것도 기억하십시오. 그러면 내가 도전했어요. 오케이, 꿈을 갖고 희망을 갖고 그걸 견뎠어. 그러면 내가 도전하고 견딘 일들이 100% 다 이루어질 수 있다. 죄송하지만 그런 건 없어요. 여러분이 도전하고 포기하지 않고 모두 다 견뎠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원하는 걸 이루지 못할 수도 있어요. 냉철하게 더 말씀드리면 여러분이 원하는 것보다 이룰 수 있는 가능성보다 이루지 못할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아요. 자, 그럼 고민이야. 그럼 인생을 살면서 나 뭔가를 이루고 살고 싶은데 그런 순간이 매번 찾아와. 그럼 포기해야 될까? 그건 아니란 얘기예요. 제가 어르신들한테 여쭤봐요. 대단히 성공한 분들이죠. 인생의 정년기는, 그러니까 그 정년, 인생 일하는 시간 중에 최고의 전성기는 몇 년 정도 되셨습니까? 그럼 우리 생각할 때는 10년, 20년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분들 얘기에 의하면요. 제가 여쭤본 분들은 3년 정도를 얘기해. 인생의 정년 최고 절정기는 3년밖에 안 됐대. 물론 올라갈 때는 그 순간에 제가 최고의 절정기인 줄 알았대. 지나고 나서 보니까 아니라는 거야. 그럼 우리가 인생 100세를 볼 때, 자, 절정기, 최고 전성기 3년을 빼면 나머지 97년은 내 인생이 아니에요? 그것도 내 인생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고통과 좌절을 극복하고 희망을 향해서 가는데 좌절과 절망, 실패한 그 삶조차도 내 인생이라 이거예요. 그걸 사랑하라 이런 소리예요. 바꿀 수 없어요. 이미 지나가 버린 거야. 내 거야. 거길 부정하기 시작하면 내가 얻을 수 있는 인컴은 없습니다. 자, 한번 따라해 보세요. 둘 다 내 인생이다. 둘 다 내 인생이다. 성공한 것도 실패한 순간도 고통도 기쁨도 그 둘 다 내 인생이다. 그걸 여러분이 완전히 바탕으로 깔을 수만 있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새롭게 시작될 수 있는 겁니다. 세상 모든 일이 뜻대로만 되진 않는 걸 누구보다 잘 아는 내가 그런데겠니 열린 가슴으로 친구를 대하란 말 하던 네가 고작 그 정도였니 한심해 보여 마음속에도 말할 수 없는 고민이 있다면 내게 한번 털어놔. 자, 그럼 지금부터는 여러분한테 그럼 인생을 의미 있게 사는 팁
제가 3가지를 드릴 거예요. 이거 잘 기억하십시오. 첫 번째 뭐냐? 따라해보세요. 꿈을 가져라. 제일 중요한 거죠. 꿈. 제가 제일 좋아하는 얘기입니다. 꿈과 희망. 근데 꿈에는요, 동기가 필요합니다. 근데 동기에는 2가지 동기가 있어요. 내적인 동기와 외적인 동기야. 자, 전에 어떤 심리학자가 자기 연구실에서 연구를 하는데 주말만 되면 집중이 안 되는 거야. 왜? 앞에 공터에 와가지고 아이들이 축구라고 시끄럽게 떠드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그 아이들을 못 오게 할 수는 없어요. 자기 땅이 아니니까. 하루 주말에 나갔어. 토요일날. 애들이 축구하고 시끄럽게 떠들어. 다 모여봐. 할아버지는 여기 2층에서 연구하는 할아버지인데 너네 토요일만 되마다 시끄럽게 떠드는데 너희가 떠드는 소리 때문에 할아버지가 너무 기분이 좋아. 그러니까 앞으로도 계속 좀 떠들어줘. 축구 좀 해주고. 근데 더우니까 힘드니까 아이스크림 사 먹고 해. 그래서 10달러 딱 준 거예요. 애들이 엄청 좋아하지. 근데 그 다음 주 토요일 날 갔어. 역시 축구하고 떠들고 놀아. 다 모여봐. 오늘도 너희 때문에 할아버지가 너무 기분이 좋아. 근데 오늘은 돈이 좀 없어. 5달러만 딱 준 거야. 근데 3주째 딱 가니까 할아버지가 오라고 하지도 않았어요. 애들이 한 줄로 쭉 쓰더래. 근데 할아버지가 그런 거야. 오늘 진짜 미안하다. 앞으로는 할아버지가 돈이 없을 것 같아. 대신 돈을 못 주는 대신 너희들한테 열심히 응원할 테니까 앞으로도 토요일날 계속 축구 좀 해줘. 그러니까 주장이 딱 나오더니 그러더래요. 할아버지, 더운데 축구하는 게 얼마나 힘든 줄 알아요? 근데 돈을 안 줘요? 나 절대 여기 더 이상 안 와요. 그러더니 그 다음부터 아이들이 거기 안 오더래요. 오! 자, 이건 왜 그러냐? 자, 아이들이 처음에 축구할 때 누가 좋아서 한 거예요? 자기가 좋아서 한 거예요. 그걸 내적인 동기라 그래. 내적인 동기야. 내가 좋아서 해. 근데 애들이 뭘 발견했냐? 축구하다 보니까 뭐가 생겨? 돈이 생기는 거, 아이스크림 생기는 거예요. 돈이 딱 생기는 순간 축구는 그걸 돈을 뭐라나 외적인 동기라고 그래요. 그게 개입된 순간 아이들은 더 이상 축구는 놀이가 아니야. 뭐로 바뀌었어요? 노동으로 바뀐 거야. 일하는 거야. 똑같은 축구 행위를 하는데 내적인 동기가 있을 때는 즐거움이고 기쁨이고 외적인 동기가 개입된 순간 그거는 노동이야. 일이 아니야.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 학생들이 공부하러 갈 때 마찬가지고 우리 어르신들이 엄마 아빠들이 일하러 갈 때 마찬가지야. 엄마 아빠들이요. 내적인 동기가 없어. 회사 출근하는 이유는 하나야. 매월 25일 때문에 출근해. 월급 나오는 거 출근하는 거죠. 그 사람은 일이 그냥 노동이에요. 근데 일하지만 내적인 동기가 있어. 이 사람은 일은 놀이야. 둘 중에 어떤 내적인 동기를 심을 필요가 있다. 그때 꿈은 발현이 되는 거야. 시작이 되는 거예요. 자, 한번 따라 해보세요. 꿈에다 날짜를 적으면 목표가 되고 목표를 잘게 나누면 계획이 되며 계획을 실행하면 꿈이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반드시 적어야 되는 거예요. 저는 나이가 2개입니다. 제 방송용 나이가 있고 실제 진짜 나이가 있는데 제 방송용 나이는 33살이에요. 그렇게 돼 보이죠? 뭘 또 예예요, 얘는. 근데 저는 교수한 지가요, 16년 차예요. 최연소 교수라고 할 수 있죠. 33에서 16을 빼면 하여튼 뭐 열 몇 살이 한 거 아니겠어요? 근데 제가 16년 전에 교수하기 전에 뭘 했냐면 사업을 했어요. 사업하다 사업이 망했어. 그때 제가 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 빚을 갚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뭘 선택했냐면 스스로 목숨을 끊는 거를 선택을 했어요. 자살을 결심한 거죠. 제 숙소가 10층이었어요. 2월 달에. 제가 술을 마시면 소주 한 병이 정량인데 그때는 막 5병씩 마시죠. 뛰려고. 창문 열고 베란다 문 열고 난간에 딱 섰어. 뛰면 끝이야. 근데 그 뛰려는 순간 새벽에 5병을 마셨는데 못 뛴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저 밑에 가로등 밑에 뭐가 보이는 거예요. 제가 거기서 못 뛴 이유 중에 하나는 이러다 진짜 아프겠다는 생각이 있었고 또 하나의 2번째 이유가 있었어요. 제 손금이 좀 특이합니다. 보일라나 모르겠네요. 보이세요? MC님 보여요? 네. 여기. 일자입니다. 일자. 네. 일자. 제가 어렸을 때 선생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친구야는 손금이 특이하다. 집에 가서 여쭤봤어요. 엄마, 전 손금이 왜 이래요? 친구야, 너는 이미 인생이 결정됐단다. 뭔데요, 엄마?
너는 둘 중에 하나야. 뭔데요? 너는 성공 아니면 출세야. 저희 엄마가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근데 손금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요즘처럼 과학시대에. 그죠? 근데 저한테는 의미가 있어요. 누가 얘기했으니까? 엄마가 얘기한 거예요. 저는 옛날에나 지금이나 힘들 때마다 손금을 봐요. 그 뛰려고 할 때 못 뛴 두 번째 이유는 손금이었어요. 왜? 내가 만약에 나중에 이런 위기를 극복하고 내가 인생의 꿈을 이룰 수 있다면 지금 뛰면 얼마나 억울할까? 그런 거였어요. 믿는 거죠. 자, 두 번째입니다. 따라해보세요. 좋은 사람 만나라. 인생을 살다 보면 여러 사람들을 만나요. 이상한 사람도 많습니다. 아짓한 사람도 많아요. 얼마 전에 신문에 난 걸 보니까요. 대학생들이 회사 들어가는데 경쟁률이 29대 1이래요. 요즘은 거의 회사 들어가는 게 90 패스하는 거하고 비슷해. 옛날보다. 근데 딱 들어가면 이 학생들이 회사를 그만두는 게 1년 만에 4명 중에 1명이 그만둔대요. 25%야. 25%가 넷 중에 1명 그만두는 거야. 부모님으로 봐서는 완전히 이거는 진짜 너무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 어려운 대학 나오고 스펙 다 갖춰서 들어갔는데 그 이유를 신문에서는 47%를 조직과 환경에 적응하지 못한다고 하는데 제가 현장에서 그 사람들을 보면 80%의 원인이 있어요. 사람이야. 제대로 된 멘토, 제대로 된 사람을 못 만나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의미 있는 인생의 두 번째는 좋은 사람을 만나야 돼. 좋은 의미 있는 사람들. 사람은요,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가능하면 누구를 만나냐? 좋은 사람들, 진정성이 있는 사람들을 만나셔야 돼. 진실한 사람들. 안 그러면 인생이 꼬여버려요. 자, 세 번째입니다. 따라해보세요. 마지막처럼 살라. 100년 전에 1907년도에 미국 의사들이 실험한 거예요. 무슨 실험을 했냐면 왜 환자들이 중환자 보면 맥박이 뚝 뛰다가 띡 하는 순간 어떻게 돼요? 사망하는 거예요. 사람의 맥박이 뛰다가 띡 하는 순간 몸무게의 변화가 있을까 없을까를 측정한 거야. 이상한 의사들이죠. 그죠? 뭔 변화가 있겠어요. 그죠? 근데 변화가 있더래. 딱 숨이 멈추는 순간. 그래서 얼마 전에 그 첫 실험으로부터 100년 후죠. 이번에 스웨덴에서 초정밀 컴퓨터를 놓고 똑같은 실험을 한 거야. 그랬더니 100년 전에 줄어든 몸무게 숫자와 지금 줄어든 몸무게 숫자가 똑같이 줄더래. 사망하는 순간 21g이 줄더래요. 21g. 그걸 뭐라고 그러나 이쪽 사람들은 영혼의 무게라고 얘기해요. 영혼에도 뭐가 있다? 무게가 있다. 언젠간 우리 몸에서 영혼의 무게가 빠질 수 있다? 절대 없다. 있다. 언젠간 있다. 한 번은 있다. 그래서 내 몸에서 영혼의 무게가 빠질 때 후회하지 않도록 인생을 살 필요가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100년, 1000년 살 것 같지만 그럴 수 없다. 그럴 수 없어요. 지금이 오늘이 우리가 끝일 수도 있어요. 인생은 3단계로 나뉩니다. 제가 아주 좋아하는 얘기인데 사르트르가 한 얘기예요. Life is from B to D. 인생은 B, birth to death. 태어나면 죽어. 근데 이 B와 D가 인생을 결정하는 게 아니라 B와 D 사이에는 C가 인생을 결정해버린다는 거예요. 그 C가 뭐냐면 초이스예요. 선택이야. 우리의 과거는 내가 살았던 내 인생이었지만 지나간 과거를 바꿀 수 있습니까? 못 바꿔요. 지나가면 끝이야. 내가 살았어. 미래는 오지 않았어요. 안 올 수도 있어요. 여러분한테 대단히 죄송하지만 우리 중에 누군가는 올해 크리스마스를 못 만날 수도 있습니다. 틀린 얘기입니까? 맞아요. 우리는 누구나 맞다는 건 알죠. 근데 한 단계 더 생각하지. 맞긴 한데 나는 아닐 거야. 그죠? 근데 내가 아니라는 100% 담보가 됩니까? 안 돼요. 누구도 내가 아니라는 100%를 못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선택하고 행동할 수 있는 건 언제밖에 없냐? 지금밖에 없다는 걸 기억하세요. 딱 지금이야. 지나면 끝이에요. 그래서 제가 오늘 세 가지 주제로 말씀을 드렸어요. 인생을 의미 있게 사는 첫 번째가 뭐냐? 따라해보세요. 다시. 꿈을 가져라. 좋은 사람 만나라. 마지막처럼 살라.
근데 여기서 충돌되는 게 있습니다. 꿈을 가지란 얘기는 희망인데 마지막처럼 살라는 얘기는 절망 아니냐? 그건 아니에요. 제가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냐? 맹목적인 꿈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무런 행동도 안 해. 뭔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 사람이 얻을 수 있는 건 없어요. 어떤 사람들은 늘 절망적이야. 늘 끝이라고 생각해. 노력도 안 하지. 그 사람한테 나아질 수 없어요. 그래서 제가 3가지 꿈을 갖되 무모한 꿈이 아니에요. 내가 행동해야 될 꿈이야. 그 다음에 오늘을 마지막처럼 최선을 다해서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을 다 걸어라. 나한테는 지금밖에 없다. 지금만 내 거다. 그 중간에 가장 중요한 게 누구냐? 주변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잘 만나고 여러분이 만들어가면 여러분이 원하는 인생을 살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을 성공으로 만들길 저도 응원하고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마음먹은 대로 이 세상 살아가다 보면 무엇보다도 귀한 게 있는 걸 알게 될 거야. 사랑 우린 그다지 중요하진 않은 거야. 그대가 마음먹은 대로 이 세상 살아가다 보면 웃음보단 기쁨이 많은 걸 알게 될 거야. 인생이란 무엇을 어떻게 하는 가 중요해. 나나나나나나 나나나나나나 나나나나 야 미국게 자기가 맡은 일들은 우리가 맡은 책임을 그대가 해야 할 일을 사랑해요. 어둠 밤 하늘은 밖으로 맞춤이 되면 다시 함께 빛나지 새로운 게. 네. 저희 멘토님 강연 너무 재밌게 잘 들었어요. 예. 승희 씨 어땠어요? 정말 말이 필요 있겠어요.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지만, 마지막처럼 살아라는 3번째 문구. 정말 화통 녹화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예. 못할 수도 있어요, 예. 우리 멘토님 보면 이제 강연 통해서 사람도 많이 만나시고 또 아까 얘기 들어보니까 집필도 하시고 여러 가지 다양한 일을 끊임없이 도전하고 계신데요. 근데 이 열정을 유지하는 법? 또 간혹 이렇게 지치거나 힘드실 때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여가 시간, 개인적인 생활이 좀 궁금해요. 저는 이제 일하는 거 이제 강의하고 방송이고요. 예. 책 쓰는 거 하고 나머지 시간은 힘들고 그럴 때 좀 특이한 방법이 하나 있는데 사우나를 가요. 사우나 가면 탕이 2개잖아요. 예. 열탕과 냉탕. 아니 온탕. 냉탕 빼고. 냉탕 빼고. 온탕 중에 2개. 예. 근데 요 중에 저는 이제 열탕에 들어가는데 열탕 온도가 지역마다 달라요. 한 42도에서 43도 정도 돼요. 그럼 들어가면 항상 책을 갖고 들어갑니다. 사우나요? 네, 열탕에. 그러면 이제 책 300쪽짜리면 반을 딱 접어요. 예. 150쪽. 그러면 20분씩 2번 하는 거예요. 20분 동안 150에 반 75쪽을 읽어야 냉탕에서 나올 수 있어요. 못 읽으면 못 나오는 거야. 내가. 그래서 이제 냉탕 갔다가 다시 열탕 가서 나머지 반 읽고. 그러면서 우린 늘 읽어야 되니까요. 네. 읽으면서 지식도 쌓이고 그다음 거기서 스트레스 해소가 많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사우나에선 어떤 종류의 책을 읽어야 되나요? 자기가 좋아하는 책. 네. 저 같은 경우 이제 자기계발서 같은 경우 많이 들고 와요. 훅훅훅 지나면서 볼펜으로 줄을 치고. 표시할 수 있는 것도. 예. 그거 읽어야 되니까 못 읽으면 못 나오니까 빨리 속독을 하는 거죠. 그 중에 제가 스트레스 해소가 많이 되는 것 같아요. 견뎌라라는 말씀이 사우나에서 견뎌라. 그 말씀. 그것도 해당되죠. 예. 좋은 시간으로 활용을 하시네요. 네. 그렇군요. 네. 저는 강의 들으면서 굉장히 궁금한 게 있었어요. 네. 워낙 긍정적이시고 네. 강의하는 내내 이렇게 웃으시고 이렇게 긍정적인 기운이 많이 나오시는데 혹시 멘토님도 슬럼프가 있으실
것 같은데 그런 적이 뭐 최근에라도 뭐 있으셨나요? 제가 아까 강의 때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스스로 인생을 정리하려고 했잖아요. 예, 예. 근데 거기까지 가보니까 아까 제가 마음의 상처 기억하세요? 네네네. 몸의 상처, 마음의 상처. 거기까지 가보니까 그 이전의 일들은 어르신 말씀을 그대로 얘기하면 네. 간에 기별도 안 오는 거예요. 별거 아니에요. 거기까지 가보니까. 근데 거기까지 안 가봤더라면 조그만 일에 제가 엎어지고 넘어지고 힘들어했을 거예요. 근데 거기까지 가보니까 웬만한 건 저한테 영향을 못 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뿐이 아니라 저처럼 진짜 위기를 당해본 사람들은 그 얘기를 많이 하세요. 거기까지 가보면 세상 별거 없어. 극복하고 나면은 뭐 예. 100배까지도 그렇죠. 훨씬 맞아요. 오른다는 말씀. 그게 맞는 것 같아요. 경험해보니까. 아마 그렇게 힘들 때마다 어떻게 보면은 우리 승진구 멘토님께도 소중한 사람이 많았을 것 같아요. 네, 아까 맞아요. 좋은 사람을 많이 만나라, 네, 좋은 네. 사람과 함께하라 이런 얘기를 해주셨는데 지금의 송진구 멘토님을 있게 만들어주신 뭐 롤모델, 아니면 좀 기억에 남는 사람? 네. 저는 있을까요? 두 분이 있는데요. 네. 그러니까 오늘은 워낙 강의 시간이 짧아서 자세한 말씀을 못 드렸는데 저한테 대인관계에 대해서 핵심을 알려주신 분이 있어요. 그 저희 아버지예요. 저희 아버지 옛날 별명이 보증계의 대왕이었어요. 보증을 많이 보증계 서주셨군요. 대왕. 그 다음에 좌우명이 나물루에 살자. 우리 아버지가. 그러니까 대인관계에서는 우리 아버지가 하여튼 지금 은퇴하셨는데 사업하시다. 예, 예, 예. 모든 걸 나물루에. 그 대인관계. 두 번째는 자기관리의 핵심을 알려주신 분이 저희 어머님이에요. 저는 중학교 이후로 나와서 학교를 다녔는데 저 고향이 충남 태안이에요. 집에 딱 방학 때 가잖아요. 예, 예. 항상 30분 이상을 무릎 꿇고 앉아서 엄마가 얘기하는 걸 들어야 돼요. 미니멈 30분, 길으면 1시간이야. 갈 때마다 주로 어떤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때? 이렇게 살지 마라, 이렇게 살아라. 딱 두 가지. 이러면 안 돼, 이렇게 해야 돼. 그럼 그동안 제가 갈 동안 저희 엄마가 이제 TV나 드라마나 뉴스 본 거를 다 정리를 해가지고 그 얘기를 저한테 죽는 거죠. 그때 죽을 뻔했어요. 버텨라도 또 포함이 그렇죠. 되네요. 네, 예. 버텨라. 예. 그래서 두 분, 어머니하고 아버지. 아버지한테는 인간관계, 엄마한테는 자기관리. 그 두 분이 저한테 지금도 인생의 멘토죠. 지금까지는 긍정적이고 어떤 밝은 얘기를 많이 나눠봤는데 아니, 그런 희망적인 것도 좋지만 실패에 대한 송진구 멘토님만의 생각 그리고 사람들이 실패를 받아들여야 할 때 어떤 자세를 갖는 게 좋을지 제가 조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그걸 저는 실패는 지하실이다라고 얘기를 가끔 해요. 지하실. 예. 살면서 겪는 크고 작은 실패들, 좌절과 절망들은 그 사람을 높이 세우는 원심추예요. 힘들지만. 근데 그건 저는 필수적으로 겪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잘 나가다 어느 날 갑자기 무너질 수 있으니까. 제가 그걸 경험해보니까. 실패는 땅을 파는 지하실 것 같다. 실패는 땅을 파는 지하실 것 같다. 네. 그리고 박수 한번 주세요. 진짜 이제 높은 건물들을 보면 그 높이만큼이나 이제 밑을 이제 뭐 보게 되는 그렇죠. 생각을 갖게 될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예. 이제 뭐 강의를 주로 이제 하시지만 여러 가지 뭐 일도 하시지만 그 중에 이제 주로 강의를 많이 하시잖아요. 네. 뭐 여러 강의를 하면서 노하우도 있고 뭐 겪은 뭐 느낌도 있고 그러실 텐데 혹시 뭐 많은 강의를 하고 있는 뭐 후배들에게 뭐 이런 점은 꼭 좀 챙겼으면 좋겠다. 이런 마인드는 좀 갖고 있었으면 좋겠다는 것들이 있을까요? 제가 이제 그 강사들을 양성을 할 때 그분들한테 주는 팁들이 몇 개 있어요. 그 중에 첫 번째는 진정성이에요. 진정성. 강의는 1대1 친구 간의 얘기가 아니거든요. 내 얘기를 남한테 전해야 되는데 제일 중요한 게 진정성. 진정성이 없으면 그 사람의 얘기는 그냥 얘기거리밖에 안 되는 거예요. 너의 진정성을 가져라.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체험의식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체험은 나이와 관계없어요. 세 번째는 그 분야에 관한 전문 지식이죠. 이거에 대해서는 누구도 나 이상 얘기할 수 없어. 그것도 역시 나이와 관계없어요. 그래서 그동안 공부해서 그 전문 지식을 쌓고 자기만의 체험을 갖고 진정성을 얘기할 수 있다면 그분들은 아주 훌륭한 강사가 될 수 있을 거예요. 네. 그러네요. 네, 세 가지. 예, 가장 기본적인 것 같으면서도 진정성이 제일 중요한 것 같네요. 그런 것 같아요. 네. 아마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많은 분들이 궁금한 게 많을 것 같습니다. 예, 다음은 화통클럽과 방청객 질문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화통클럽의 어르신 신동식입니다. 지금 아까 송진구 멘토님이 얘기하셨던 좋아하고 잘하는 일을 하거든요. 지금은 그래서 제가 월화수목 금금금. 예. 그러니까 오늘도 이제 일을 하고 오더라도 너무 즐겁고 그래서 좋아하고 잘하는 걸 하니까 항상 긍정적인 마인드 성과도 좋아요. 네. 근데 아까 송진구 멘토님이
꿈이 있고 꿈을 위해서는 목표를 설정하고 계획을 잡아서 다시 또 꿈을 이룬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한 가지 질문을 드릴 게 꿈이 점점 커지는 거예요. 네. 이럴 때는 그 꿈을 어떻게 어느 정도로 낮춰서 이루어야 되는지 한 가지 궁금해가지고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월화수목 금금금은 최고 행복한 인생인 것 같아요. 네. 표정에도 그렇게 보이시잖아요. 그죠? 네. 꿈은요, 꿈이 지금 크다고 걱정을 하셨는데, 제가 생각할 때 큰 꿈은 없어요. 그거는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그릇의 차이인 것 같아요. 우리가 얘기하고 상상하는 꿈들은 기존의 사람들이 갖고 있던 꿈들이거든요. 이뤄냈던 꿈들. 내가 그만한 그릇이 되면 클수록 좋죠. 예를 들면 그게 작아져 버리면 달성해도 거기가 끝이거든요. 근데 선생님처럼 큰 꿈을 갖고 있어요. 예를 들어 100이란 꿈을 갖고 있어요. 열심히 해도 60밖에 못했어. 본인이 생각할 때. 남들이 볼 때는 엄청난 걸 이룬 거예요. 그래서 꿈은 가능하면 커야 돼요.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그 말씀은 이제 꿈의 크기에 따라 자신이 가진 그릇의 크기도 커진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렇죠. 그리고 그런 그릇이 안 됐을지라도 예. 그 꿈을 갖다 보면 그릇이 커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걸 수용해야 되니까. 달라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래서 날이 갈수록 더 커진다는 얘기는 뭐냐면 우리 선생님의 그 그릇도 더 커지고 있다는 의미일 거예요. 본인이 그걸 느끼실 겁니다. 아마. 어때요? 네, 감사합니다. 올해 2015년도에도 꿈을 더 크게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네. 다음 질문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화통클럽의 김은지입니다. 강의 정말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강사님도 고난과 역경이 참 많이 있었을 것 같은데 그때 이제 좌우명이 있으셨을 것 같아요. 네. 좌우명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제 좌우명은 오늘이 마지막이다라는 거예요. 네. 전부터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오늘이 마지막이다. 그 전에 전 여행을 굉장히 좋아했어요. 대학 때도 하숙을 했는데 저희 하숙집에서 저를 제일 좋아했어요. 금요일만 되면 나가는 거야. 그래서 월요일 날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방학 때 되면 늘 전국 일주를 했어요. 근데 그 여행 갈 때마다 무슨 생각을 했냐면 고등학교 때부터도 내가 지금 여길 떠나는데 내가 이 길을 여기로 처음처럼 똑같은 상태로 돌아올 수 있을까? 이상하게 그 생각을 많이 했어요. 내가 가면 여길 못 올 수도 있겠다. 마지막일 수도 있겠다. 그건 거꾸로 보면 비관적인 건 아니었었고요. 이거는 나한테 마지막이기 때문에 지금도 한번 열심히 더 해야 되겠다. 다시 돌아올 수 없으니까. 그런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네. 오늘이 마지막이다. 오늘이 마지막이다. 네. 네, 다음은 방청객 질문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8살 김지영이라고 합니다. 저 교수님 말씀 너무 잘 들었고요. 저는 교수님 말씀하신 것 중에서 산티아고 순례길 다녀오신 말씀이 너무 좋았는데 30일 동안 800km 걸으셨다고 하셨는데 그중에서 이제 걸으시는 동안 가장 힘드셨던 것과 가장 많이 느끼셨던 것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예. 진짜 힘들었죠. 한번 농담식으로 뭐 중간에 막 묻히실 뻔해도 네. 하셨다. 여러 번 묻힐 뻔했어요. 여러 번. 하셨는데 거기는 이제 제일 힘들었던 거 중에 하나가 이제 걷는 거예요. 배낭 메고 걸으니까. 거기는 빵하고 커피가 주식인데 예. 저는 커피는 못 마시고 빵은 싫어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한 6kg가 빠지는 거예요. 처음에. 예. 근데 같이 간 의사가 그러는 거예요. 계속. 안 먹으면 못 걸어가니까 뭐든지 먹으라고. 일단 뭐 넣어라. 네, 넣어라. 네. 그 세 가지가 가장 힘들었었고 그러다 한 번은 제작진이 깜짝 쇼를 한 거예요. 우리 모르게 20일쯤 지났는데 카메라 가방에다가 한국 요리 재료를 숨겨왔어요. 그래서 우리 못 오게 하고 식당을 빌려서 요리를 해놓고 카메라 받쳐놓고 우리를 불렀는데 제가 세상에 태어나서 먹어본 음식 중에 최고 맛있는 음식. 어떤 거 드셨어요? 라면. 막 눈물이 나더라고. 신이 주신 선물이죠. 눈물이 나더라고. 힘들었었고 이제 제일 많이 느꼈던 거는 두 가지라고 보면 우리 다 포기할 뻔했거든요. 다. 근데 포기하지 않으면 도착한다가 처음 느꼈던 거고 두 번째는 감사하라였어요. 감사하라. 제가 이 길을 다녀와서 보니까 감사하지 않을 일이 없더라고요. 다 감사할 일이에요. 저는 가기 전에는 남하고 비교를 하잖아요. 우리 예. 비교는 나보다 낮은 사람 안 하잖아요. 그렇죠. 높은 사람만 하죠. 근데 거기서 만나는 라면도 너무 감사했고
거긴 또 침대에 벼룩이 많아요. 근데 제 집의 침대는 벼룩이 없고 깨끗하잖아요. 그렇죠. 그게 감사한 줄 모르고 살았고. 먹는 거, 입는 거 다. 그 다음에 내 사랑하는 사람들, 가족들이 얼마나 감사한 줄 모르고 살은 것 같아. 근데 다녀오고 나서 보니까 감사하지 않을 일이 없었어요. 다 감사할 일이야. 그게 제일 많이 느낀 것 같아요. 네, 느끼셨죠? 네.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라. 그리고 라면 꼭 챙기세요. 예. 네,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승희 씨 어땠어요? 멘토님이랑 얘기 들어보니까. 아, 저는 일단은 처음에 솔직히 뵀을 때 아까도 뭐 농담식으로 말씀드렸지만 근래에 뵀던 분 중에 가장 화려한 바지를 입고 오셨거든요. 죄송합니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 하늘색 타이와 주황색 바지가 어울릴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강의 후에는 정말 잘 어떻게 보면 멘토님을 표현하는 게 이 의상이 아니었나 싶었어요. 감사합니다. 어떻게 보면 저희에게 알려주는 지식은 이 파란색을 상징하는 것 같았고요. 이 따뜻한 마음은 이 바지 색깔을 상징하는 것 같아서 강연을 듣고 나서 보니까 정말 누구보다 멋진 코디가 아니었나 생각이 됐습니다. 예. 아마 이 방송을 보신 분들 중에서 많은 분들이 이제 우리 멘토님의 다음 꿈, 또 앞으로의 계획이 궁금하실 것 같아요. 네, 저는 현재 하는 일을 이제 학교 교수로서 열심히 아이들 학생 지도하고요. 그다음에 외부 강의 방송 열심히 하고 저는 마지막 꿈이 하나 있는데 강의 중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희망 학교를 만드는 꿈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저처럼 절망과 그런 상태에 빠졌을 때 아무 일도 아니거든요. 사실 그게 스스로 목숨을 정리할 일은 아니에요. 지나서 나서 보니까. 근데 그 사람이 현재 내가 그 상태가 되면 그걸 몰라요. 알면 안 그런데 내가 몰라. 그래서 그 사람들을 모아서 그렇게 못하도록 만드는 희망학교를 만드는 게 제 마지막 꿈이자 희망입니다. 네, 기대됩니다, 진짜.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멘토님 좋은 얘기 너무 감사합니다. 저 아까 멈추지 않으면 도착한다라는 그 말이 되게 인상적이네요. 모든 얘기들 중에서요. 저희도 앞으로 송진구 멘토님의 앞날을 더 기대해 보겠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열정 많이 나눠주시고요. 아쉽지만 오늘 대화는 여기서 마치고 제이모닝 노래 들으면서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난 아무런 부담 없이 널 내 친구에게 소개시켜줬고 그런 만남이 있으로부터 우린 자주 함께 만나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며 함께 어울렸던 것뿐인데 그런 만남이 어디부터 잘못됐는지 난 알 수 없는 예감에 조금씩 빠져들고 있을 때쯤 넌 나보다 내 친구에게 관심도 보이며 날 조금씩 멀리하던 어린 날 너와 내가 심하게 다툰 그날 이후로 너와 내 친구는 연락도 없고 날 별안
것이 잘못돼 있는 걸 너와 내 친구는 어느새 다정한 연인이 돼 있었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면 아무렇소 내 사랑과 우정을 모두 버려야 했기에 또 다른 내 친구는 내 어깨를 두드리며 잊어버리라 했지만 잊지 못할 것 같아 너를 사랑했던 것만큼 난 내 친구도 믿었기에 난 자연스럽게 너와 함께 어울렸던 것뿐인데 어디서부터 우리의 믿음이 깨지기 시작했는지 난 알지도 못한 채 어색함을 느끼면서 기억이 함께만 나와 시간이 길어지면 길수록 넌 내게서 조금씩 멀어지는 것을 느끼며 난 예감을 했었지 넌 나보다 내 친구에게 관심이 더 있었다는 걸 어린 날 너와 내가 심하게 다투는 날 이후로 너와 내 친구들 연락도 없고 내 피하는 것 같아 그제서야 난 느낀 거야 모든 것이 잘못돼 있는 걸 너와 내 친구는 어느새 다정한 연인이 돼 있었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면 아무렇소 내 사랑과 우정을 모두 버려야 했기에 또 다른 내 친구는 내 어깨를 두드리며 잊어버리라 했지만 잊지 못할 것 같아 돌아가 떨리던 나의 모험에 조금의 용기를 더해 시작했던 순간에 보일 것 같지 않았던 내일이 점점 설레기 시작했어 피할 수 없다면 죽이라는 말 세상에 좋은 말은 얼마 듣지 마라 하지만 내가 처해 있는 이 상황은 도대체 피할 수도 죽일 수도 없게 나를 묶고 움직이지 못해 두렵고 떨려 걸어갈 수 없게 주저앉아 바라보다 놓쳐버린 내 꿈의 시작 못한 후회만 남았네 세상 일이란 게 내 뜻대로 내 맘대로 되지 말았지 실패란 게 나를 더 작게 다시 한 번 더 용기를 내 힘을 다해 Step by step 너는 세상에 나의 꿈을 담을 믿었고 다 같이 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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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ep by step 자 이제 시작해봐 같았던 미래를 향해 다 같이 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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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고3이라서 되게 절망적인 생각을 많이 했는데 앞으로 희망차게 살아야겠다는 생각을 좀 하게 된 것 같아요. 네, 교수님 강의 너무 감동 깊었고요. 지금 제가 힘든 상황을 잘 견뎌내서 앞으로 더 열심히 살아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오늘 화통 통해서 젊은 분들 많이 만나게 돼서 반가웠고요. 아주 큰 꿈을 이루기를 응원하겠습니다. 저도 앞으로도 지금처럼 열심히 방송과 강의 활동을 하겠습니다. 화통 화이팅! 화통 화이팅! 화통 화이팅! 화통 화이팅! 술술 풀리기 시작했어